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47강 자기견의 6번째 문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에 우리 한번 풀었던 문제인데 그것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연세대 기출문제고요. 보시면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를 제시한 가나 가운데 본인은 어떤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시오. 자, 앞에 서강대 문제랑 차이는 어디에 있죠? 차이는 일단 제시문수가 좀 적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제시문이 2개인데 800자입니다. 자, 앞에서는 제시문이 4개인데 600자였잖아요. 그죠? 가나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바람직한지 선택해서 그 이유를 밝혀서 서술하려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딱 보는 순간 심층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구나. 따라서 요거는 논제를 보고서 글자 구성이 안 돼요. 분량 배분이 안 됩니다. 즉 논제와 제시문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구성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 왜 구성하는 게 중요하냐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에요. 표현. 인간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채점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잘 쉽게 한눈에 잘 캐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을 때 내가 가장 깊이 있게 어떤 사고력을 보여줄까를 고민하시면서 글을 쓰는 게 조금 필요하겠다. 자, 글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에 앞부분에 읽어서 대략 기억이 날 겁니다. 한번 보죠. 자, 가 제시문입니다. 미나모토조네요. 그죠? 미나모토조에는 선술집, 음식점, 가라오케 등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는 이발소하는 마에바씨를 만나려면 요네다가 하는 장어구이집에 가야 하고, 목수일을 하는 카미를 찾으려면 마에하라 자매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가면 된다. 쓰노다 아줌마는 학부모 모임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데 커피를 마시기 위해 어린 시절 친구의 형이 하는 커피숍에 간다. 그러니까 미나모토조는 도쿄 인근에 있는 어떤 마을인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즉, 첫 번째 단락에서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어떤 전통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미나모토조라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이사 온 사람들은 바로 조그만 케이크나 대구누이를 가지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인사를 하게 된다. 이거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이사 오면 떡 돌리죠. 그죠? 수건을 돌린다거나 떡 돌리거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죠? 공동체에 새로운 구성원이 올 때는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바를 이렇게 따라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공식적인 이웃들과 어떤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어떤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미나모토주에서 이사 왔는데 쌩까 도시에서처럼 인사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웃이 집을 비운 사이에 서로 집을 봐주기도 하고, 어때요? 경찰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였죠. 그죠? 주부들은 특별 세일이나 새로 개점한 가게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여행에 돌아와서 지방 특산물을 선물로 건넨다. 어때요? 서로가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합니다.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서 도쿄 인근 지역에서 야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한 달에 2서너 차례 미나모토조를 와가지고, 이들은 주로 할머니들인데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야채를 가지고 와서 거리에서 팔기보다 수년째 방문해온 미나모토 가정에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팝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 한번 써볼게요. 새로운 구성원이 올 때 어떤 통과 의뢰 같은 걸 거치고, 지금 물건을 팔고 소비, 구매할 때 어떻게 해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하죠. 그죠? 소비하거나 구매, 즉 와 같은 어떤 경제 활동을
활동을 전통적 방식으로 합니다. 공동체적 방식으로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미나모토주 사람들은 도쿄 시내 어딘가 사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자신들 집에서 장례를 치른다. 그러니까 관혼상제죠. 인간이 처하는 어떤 해야 될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을 어때 이웃과의 도움으로 어때요? 중요한 행사를 이웃의 어떤 도움으로 진행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웃 사람들이 도와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결국에는 가에 나타난 인간관계는 어떤 전통적 관계. 그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가나는 어떤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냐?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라고 했으니까 일단 써보면 가에서 나타난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죠? 가에서 나타난 인간관계, 전통적 관계, 인간관계, 공동체적 인간관계. 그죠? 그냥 관습에 기반한 인간관계. 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관계, 관습에 기반한 인간관계, 공동체적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요, 어디서 왔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야옹 울고 있었다. 어둠이 밀려왔을 때 손에 장갑을 쥔 여자가 다가와 고양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면서 자루에 먹이를 꺼내 주었다. 그때 사르트르가 이렇게 제안해 왔다. 사르트르와 보바르가 계약 연애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보바르한테 이런 제안을 한 거죠. 2년 동안 나는 파리에서 살 수 있도록 손을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능한 한 친밀한 생활하자. 2, 3년 동안 헤어져 살게 되더라도 어딘가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예를 들어 아테네 같은 곳에서 재회하여 다시 만나 얼마 동안 공동생활을 하자. 우리는 결코 완전히 남남이 되지 않을 것이며 둘 중에 어느 쪽인가 상대를 찾을 때 반드시 응할 것이며 우리 두 사람의 결합 이상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의 속박,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런 부패에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간의 어떤 자유로운 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함께 살아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동의했다. 사르트르가 예정하고 있던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득한 미래의 일같이 생각되었고 마음을 스쳐갈 때 나 자신의 허약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르트르가 약속에 철저하다는 점을 나는 이미 체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는 어떤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미나모토조라든지 가 제시문도 그렇고 나 제시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한 관계라고 하는 건 같은 점입니다. 그죠? 그의 경우 하나의 계획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의 어떤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만일 그가 22개월 후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오후 5시에 만나자고 했다면 나는 정확히 22개월 후 오후 5시에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그를 제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는 사르트르가 나보다 먼저 죽지 않는 한 그가 내게 불행을 안겨줄 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는 어떤 계약적 관계지만 상호 믿음과 신뢰가 딱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둘의 관계는 어떤 대등한 개인들 사이의 어떤 계약적 관계입니다. 그죠? 그죠? 서로가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어떤 자유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에 주저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작정이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둘 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나는 어떤 계약적 관계, 그죠? 어떤 대등한 관계, 계약적 관계, 대등한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면, 좀 대비적으로 본다면, 가의 관계는 개인과 어떤 공동체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주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를 물었으니까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가 무엇이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나 가운데 본인은 어떤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써라. 그러면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 어떤 게 더 바람직하지 않다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의 측면에서 우리의 현실을 기준에 놓고 보면, 아니면 오늘날 사회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인간관계잖아요. 서로 다른 인간관계. 어떤 관계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리가 이런 걸 쓰려면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적절히 분석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지 무조건 가가 바람직하다, 나가 바람직하다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뭘 물어보느냐? 지금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현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와 같은 어떤 전통적 관계, 공동적 관계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 우리 현실이 이웃 간에 너무 삭막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그죠? 이웃에 사람이 죽어도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막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냥 고독사, 그냥 홀로 사는 사람이 죽어 있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 공동체적 관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안전망,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현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계약적 관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고, 가와 같은 관계를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현실이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가와 같은 인간관계가 온갖 곳에 다 적용되고 있어서 사회의 투명성, 각종 비리 이런 것들의 온상이 가로 인해서 발생한 거다. 따라서 좀 더 엄밀한 어떤 계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어떤 각종 인맥으로 엮여져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뭔가 중요한 어떤 길이다. 자, 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나를 지지하면서 쓰겠죠. 그러니까 가의 인간관계와 나의 인간관계는 모두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전통적인 인간관계, 옆집에서 누가 뭘 하는지 일일이 간섭하면,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옆집에 그 옆집 이상한 아줌마 일일이 다 간섭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얼마나 깝깝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와 같은 인간관계가 무조건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나와 같은 인간관계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개인적인 관계,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가가 필요하고요, 공적인 관계에서는 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공적인 관계에서 가를 하면 문제가 되고, 사적인 관계에서 나를 하면 문제예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 가족들이 있는데, 야, 내가 밥 차려줬으니까 너 이거 해줘. 그죠? 아빠가 돈 벌어왔으니까 너는 이렇게 맨날 계약서 써야 돼.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의 어떤 인간적 관계, 전통에 기반한 어떤 관계도 필요하고, 나의 어떤 계약적 관계, 대등한 관계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우리의 현실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을 반드시 하고, 우리의 현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둘 관계 중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하다, 어떤 게 부족하다, 따라서 어떤 게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바람직한 인간관계 논술 문제에서 이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람직하지 않은을
나올 때는 어떤 점에서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가 처한 어떤 사회의 측면에서 오늘날 현실에서가 앞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직한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뭘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이 있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이 요 모양 요 꼬라지인데 이것을 뜯어 고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바람직한을 물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글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한 건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47강 자기견의 6번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